공동체적 관점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정의 회복의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우쌤입니다. 오늘은 회복적 정의를 활용한 공동체 대화 모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련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 학생 측의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학교 폭력 사안 발생 후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학생들 간에 다시 잘 지내는데 학부모님들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이전의 관계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필요하죠. 회복적 정의를 활용한 모임의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체 대화 모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대화 모임은 대화를 진행하는 범위를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만 특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공동체 대화 모임을 진행할 때 대상 어디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진행하는 대화 모임이거든요. 공동체 대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학교 폭력 같은 행동들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자율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학생들까지 참여하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개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서도 찾아보는 겁니다.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가해 학생과 가족 등 주변 환경에 공동 책임을 강조하여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죠. 다음은 회복적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적 협의회는 공동체 협의회, 공동체 책임 협의회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의 참여보다는 학생들의 또래 집단, 학교, 지역사회 관계자 등 학생들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죠. 공동체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입장을 또래 집단의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님이나 상담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해당 상황을 더 잘 알고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현의 방법을 구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정의 회복의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복적 정의를 활용한 공동체 대화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